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더우셨죠? 광주 도심은 때이른 무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더위는 휴일인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해맑은 표정의 아이들이 물줄기를 헤집으며 뛰어놀고 있습니다. 떼약볕에도 물을 시원하게 내뿜는 분수만 있다면 물놀이장 못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조금씩 더 더워진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도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확실히 더 더워진 걸 체감할 수가 있어가지고 더워서 뭔가 힘들어요. 시민 야영장은 선선한 그늘을 찾아 캠핑을 하려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분주하게 텐트를 설치하고 캠핑 장비까지 본격적으로 챙겼습니다. 날씨도 좋고 좀 더운데 그늘 밑에서 애들이랑 좀 놀려고. 작년에 6월쯤에 이렇게까지 덥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더 빨리 더워진 것 같아요. 6월 중순부터 찾아온 더위에 도심 산책에 나선 시민들은 모자와 선글라스로 햇볕을 피해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시민의 숲이 있다 그래서 여기 왔는데 너무 시원하고 산책하기에 너무 좋네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3.3도로 평년 기온보다 4도 이상을 웃돌았습니다. 이 밖에도 구례와 화순이 33.2도, 담양이 33도를 기록했습니다.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때이른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인 25도에서 29도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담양과 강진은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돼 특히 온열 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시간당 5에서 20mm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4주년을 기념해 6.15 정신을 계승하는 시민 행사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는 오늘 신가동에서 통하나를 주제로 전통놀이와 태권무 공연 등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6.15 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앞서 단체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6.15 공동선언 24주년을 맞아 남북이 적대 정책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름 간식 중 하나인 초당 옥수수. 삶지 않고 생으로도 먹을 수 있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땅끝 해남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초당 옥수수가 새로운 특산품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간 초당 옥수수 밭을 최다훈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밭에 성인 남성 키만한 옥수수 나무가 빼곡하게 자라 있습니다. 옥수수밭 사이사이 줄기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잘 익은 옥수수들. 제철을 맞아 팔뚝만한 옥수수들이 열린 요즘은 농가들이 가장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맛이 아주 달아 초당이라는 이름이 붙은 초당 옥수수의 평균 당도는 18브릭스. 웬만한 과일보다 더 단맛이 납니다. 이거는 당도가 높아가지고 수분도 많고 그래서 요즘에 일반 사람들은 식사 대용으로 많이 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2018년부터 시범 사업을 통해 초당 옥수수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있는 해남군. 현재는 16개 농가 34.2헥타르에서 재배하는 등 점차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남은 특히 비옥한 황토밭과 해풍, 따뜻한 기후로 초당 옥수수가 자라는데 최적지입니다. 초당 옥수수는 당도는 매우 높은 데 비해 칼로리는 찰옥수수의 절반에 불과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옥수수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비타민도 풍부하고 당도도 높아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그리고 미용으로도 엄청 탁월한 식품으로. 최근 대형 거래처, 대형마트에서 납품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해남 초당 옥수수. 옥수수 튀김과 콘치즈 등 다양한 요리법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장성이 약해 제철이 아니면 맛보기 힘든 초당 옥수수 수확은 한 달여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여수 검은 항로에 새로운 여객선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운항 횟수가 하루 3차례로 늘어나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와 검은도를 오가는 여객선입니다. 과거엔 검은 항로에 배 2척이 운항했지만
선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지금은 이 여객선 한 척이 하루 한 번만 왕복하고 있습니다. 육지로 나온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보내야 하고 배가 고장나거나 정비에 들어갈 경우에는 불편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보고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배 수리한다고 중단되기도 하고 아주 고질적인 문제죠. 다행히 다음 달부터는 상황이 나아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선사가 신규 선박을 투입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에서 건조된 하멜호는 승객 430명을 태울 수 있는 쾌속선으로 다음 주 여수에 도착해 약 한 달 동안 안전검사와 시운전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19일부터 투입됩니다. 운항 횟수는 하루 2차례. 속도가 빨라 소요 시간도 지금보다 약 40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어렵게 선사를 구한 만큼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감가상각비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검은항로가 어차피 준공영제 항로입니다. 거기에 응모를 시켜서 당선이 되면 운항 결선력도 국가 50, 저희 12, 50 해서 아마 지원하게 될 겁니다. 여수시와 해양수산청, 선사 측과 주민들은 다음 주 간담회를 갖고 검은 항로에 투입될 선박의 운항 시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정부가 한빛 원전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한빛 원전을 방문해 이번 부안 지진이 한빛 원전 운영 허가 이후 처음으로 지진 경보 설정값인 0.01g을 초과했다며 추가 여진에 대비해 운전 현황 모니터링과 설비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전남 환경단체들은 이번 지진 이후 40년이 다 돼가는 영광 한빛 원전의 가동을 멈추고 안전 여부를 확인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의료계 총파업에 참여하겠다는 병의원이 광주는 11%, 전남은 1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 집계 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전체 의료기관 1,053곳 중에서 124곳이, 전남은 996곳 중에서 137곳이 18일 당일 휴진하겠다고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법에 따라 휴진 당일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공정과 상식 광주 전남 포럼이 오늘 오후 전일 빌딩에서 창립 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보수의 가치인 자유와 공정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된 이 포럼의 기념식에서는 주기환 대통령 민생특보, 전주회 국민의힘 비대위원 등이 축사를 전하고 주동식 포럼 고문의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 전남에서 보수의 가치를 구현하고 이념적 편향에 상관없이 시민사회의 새로운 대안이 되고자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며 불법으로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40대를 구속했습니다. 이 사채업자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담양군 일대에서 불법 사채업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3억여 원의 돈을 빌려준 뒤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어제 김성진 광주 그린카 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광주 자동차 산업 발전 전반에 대한 정책과 전문성, 자질 등을 검증했습니다. 인사청문위원들은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 출신인 김 후보자가 광주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획과 기업 지원을 하는 광주 그린카 진흥원을 이끌 자질이 있는지를 집중 질의했습니다. 광주 그린카 진흥원은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일대 주주이자 지역의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적 자동차 전문기관으로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 임명됩니다. 광주 북구가 구청사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관 건립에 착수합니다. 신관은 현재 구청 왼쪽 별관과 그 옆에 있는 옛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자리에 지어지며 규모는 연면적 7천여 제곱미터입니다. 이번 공사에는 예산 300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